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매수가 들어올까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 삼성전자를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주식을 판단하기보다는 거의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저렇게까지 연이어서 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판단한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고도 투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옆 나라 일본, 뭐 중국도 저점에 있다라고 하고 인도 뭐 많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조금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인들은 환율도 가장 고점에 있고 주식은 바닥에 있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또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뭔가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 변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나라도 바로 한국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가장 싼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썸네일을 좀 바꿨더니 조회수가 좀 안 나오네요. 다시 바꿔야 되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게 과거에는 좀 이렇게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바꿔봤어요.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말씀드리면 일단 수급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 7천억, 코스닥은 1200억만 때려도 엄청 떨어져요. 1200억. 그 대신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좀 받쳐줘가지고 현재 이런 정도지 연기금까지 매도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거래소 시장에 5,400억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만에 1조 5천억을 매도해서요.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계속 천억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주식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개월 동안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매도 금액을 보면 약 14조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14조. 엄청나게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얼마나 팠냐면 13조 8천억. 13조 8천억이니까 거의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14조 매도에 삼성전자가 13.8조 원, 13조 8천억을 매도했으니까 주로 삼성전자를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너무 올인을 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를 팔고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떠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우원식 관련주, 한동훈 관련, 이재명 관련주, 뭐 오세훈 관련주, 이준석 관련주, 뭐 난리예요 지금. 정치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도 올라가니까 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누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인터넷 작업하잖아요. 작업을 해서 블로그 작업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동기 동창, 뭐 동창이다. 사회이사가 누가 동창이었다. 사법 뭐 연수원 동기였다. 뭐 이런 걸로 막 엮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참 비정상인 거죠.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상한가까지 가는지 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후진국스러운
예, 그런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다. 예, 장기 보유했다라고 보면 자, 엔비디아는 얼마가 되냐면 258억이 됩니다. 대박이죠. 테슬라를 했다. 10년 동안 31억이 돼요. 예, 브로드컴 25억, 넷플릭스 19억, 아마존 19억. 비트코인 샀으면 정말 대박이죠. 329억. 반면에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2억 됩니다. 하이닉스는 3억 7천. 현대차 1억 2천. 10년 동안 투자했어요. 셀트리온 6억 8천. 네이버 1억 4천. 한전은 마이너스 5천입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옛날에 국민주가 이게 90년도인가요? 89년도 그때 막 국민주 열풍 불어가지고 한전하고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잖아요. 그거 국민주 나눠줬었거든요. 이게 한전이 7주인가 6주인가 나눠주고 포철이 7주인가 뭐 이 정도 돼요. 하여튼 조금씩 배당해갖고 줬는데 이거를 30년 만에 누가 찾아가지고 봤더니 한 그때도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도 한 2만 5천 원인가요? 3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 주식을 30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계인 거죠. 그죠?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면은 대박 납니다. 근데 주식은 장기 투자해도 별다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주식도 있고. 요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무슨 장기 투자냐 널뛰기 증시나 하자 테마주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해외 주식 이제 삼성증권에 해외 주식부 나와 있는데 현재 30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17조 였는데 73%가 그러니까 해외 자산으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 과거에는 해외 투자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직접 투자까지 ETF까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올라가면 좀 탄력적이고 하지만 또 떨어지면 또 대책 없잖아요. 미국은 하루에도 막 100%씩 날아가거든요. 뭐 50%씩 막 오르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랄 수는 없는데 많이 포트에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들도 테슬라가 15%, 엔비디아, 애플 이런 식으로 좀 해외 주식을 사고 있다. 그게 또 해외 주식을 하려면 또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또 올라가요. 이렇게. 참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거. 달러가 또 빠져나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뭐가 동력을 좀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반기에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이 갔고 중국도 많이 갔어요. 홍콩 이렇게 통해 가지고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그러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사는 걸 외국인들 보고 사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테슬라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 같이 하실 분 전화번호도 있고 뭐 세계자산운용 코리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광고를 때렸어요. 신문 광고를. 테마주를 같이 할 사람들 찾아가지고 또 뭔 사기를 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좀 대놓고 작전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이번 탄핵 전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나간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삼정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는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죠. 요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요거 2025년 국내 산업별 전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우 긍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햇빛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었는데 햇빛이 많이 나온 건 없죠. 전 업종에 대해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긍정 정도. 긍정 아니면 중립 부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2000 뭐 다음날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렇게 매우 긍정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매우 긍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긍정 정도. 긍정이 이제 반도체가 좀 긍정적이다. 뭐 스마트폰도 괜찮다. 조선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퀄리티, 제약바이오 또 제약바이오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건설, 항공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엔터테인먼트도 들어있죠. 또 화장품도 역시 아직까지는 2025년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산업을 좀 내년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내년에 전망이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 들어보시면 왜 이런 것들이 좋은지도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된 종목들 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낙폭이 깊고 살자리가 많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이 정상화되면 좀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요거는 좀 BGF 리테일, CU 아시죠? CU 편의점, CU입니다. CU가 지금 요 정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 되게 막 충격을 주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내수중, 별로 외부 변수에 영향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것들이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만큼 저점이다 라고 형성이 돼서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뭐 너무 테마주 같은 것들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놓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노려보시는 게 투자인 거지. 이건 뭐 아니면 도, 뭐 무슨 관련주, 그런 거, 그런 걸로는 돈 못 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장중에 어려웠지만 반등이 좀 나왔죠. 관계사 이뮤노반트가 조정받다가 어제 5% 정도 올랐어요. 아침에 좀 올랐다가 좀 밀렸다가 계속 흔들더니 플러스 한 3% 정도의 장을 마쳤는데 아무튼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 갖고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임상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는 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긴 할 건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박스권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의외로 점점점 3월이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연말 연초가 상당히 강세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연기금이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외국인 매도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알테오젠도 계속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렸죠. 12월 달에서 가격 때문에 변환 가격 때문에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을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새벽에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점도표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즉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금리를 4번 정도 내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줄일 거냐. 요게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좀 반영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블랙아웃 기간이라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점도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뭐 계속 많은 나라들이 금리는 인하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뭐 4.4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을 찍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하락 추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좀 국내 주식들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좀 알고 좀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의 하루는 넷플릭스 보고 술자리 가고 게임하고 직장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기 관리에 운동도 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세미나도 많이 가고 많은 멘토들을 만나서 배우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는지 딱 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게임하고 술자리 넷플릭스 볼 동안 운동을 자기 관리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직장이 아닌 기만의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대체적으로 부자가 되고 보통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지식도 쌓지 않고 멘토를 찾아가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새벽 도서관에 보면 많은 차들이 오는데 그중에 상당수 좋은 차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저런 거 제가 드리잖아요.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내년에 좀 어떤 산업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왜 좋아질 수 있는지 근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밝아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또 트럼프 리스크에 줄줄이 떨어졌죠. 에코프로 BM이 또 52주 신저가를 또 찍었습니다. 신저가를 뚫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뭐 10만 원도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는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어려운 거 뭐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아니라고들 하시지만 그 상황을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빠지잖아요.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숫자가 나와야 된다. 제조업은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꿈 가지고 가는 건 바이오예요. 양자 컴퓨터, 빅테크 이런 것들은 꿈으로 먹고 가는데 이 제조업들은 꿈으로 가질 않아요.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숫자가 나와야 올라요. 많이 빠져서 또 반등은 또 나오겠죠. 많이 빠지면 올라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반등이니까 이게 다 반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시면 반등이에요. 반등은 나오지만 내 돈은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안타깝게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 아예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다음부터 더 이상 IRA고 뭐고 다 확정이 되고 그러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1월 20일인가요? 취임이 되고 뭐 진짜 IRA를 뭐 없애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줄이든지 뭔가 확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팔고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최악이니까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불안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참 인수팀이 뭐 모든 이제 배터리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은 개별적 협상 알아서 잘 와서 협상을 하려는데 우리는 또 협상할 사람도 없어요. 또 어렵습니다. 또 감축법을 인수팀이 폐지할 것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 뭐 전기차 비용을 대폭 축소한다. 왜냐하면 이제 빚이 많고 하니까 이거 축소해가지고 다른 쪽에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트럼프식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단반에 이렇게 딱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하지만 이럴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어. 겁주는 거죠. 항상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협상의 기술에 보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최악에까지 끌어갔다가 조금 양보해주는 그런 거를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트럼프는 또 한 가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빨리 전쟁은 종식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뭐 이스라엘도 종식시키겠다. 그다음에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북한 내년에는 북한 관련주를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먼저 멈춰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북한 파견 병사들 떼져 다니다가 드론한테 죽은 건데 안타까운 뭐 젊은이들이 괜히 파견돼 가지고 화상이 나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왜? 북한 떠나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빨리 없애야죠.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당선 저기 다 오기 전에 서로 막 이렇게 우리 옛날 고지전처럼 난리 났다고 하는데 빨리 취임해서 더 이상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코리아 부스업이라고 해서 밸류업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센 이거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고 최근에 나온 기사로 보면 이건 뭐 아시잖아요. 기업 뭐 가치를 제고하고 뭐 약간 자율적인 이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세 부분은 이거는 이제 됐으니까 빼고 대신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더 세게 하는 거죠.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전체 주주로 확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사가 회사를 충실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주주들도 위해서 니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 그렇죠. 아무나 못하게 독립이사를 해가지고 대주주를 좀 감시하고 감사를 이제 분리선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주총을 하면은 그동안 주총을 참석 안 했던 사람들도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주 권위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재계 입장에서는 뭐 손해배상, 뭐 배임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렵다. 전문성 부족이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나오겠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재계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40년인가요? 지금 몇 년인가요? 저희가 80년을 100으로 봤으니까 이 수많은 세월에 대주주들이 또 뭐 재계가 큰 타격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벌써 망해도 망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계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뭐 상속하려고 주식을 이렇게 빼고 일부러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 흉실 의무의 대상에 걸리니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 함부로 상속 때문에 주식을 못 빼고 함부로 물적 분할 못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그동안 재계들이 했던 것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습니다. 이게 됐다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볼 거예요. 배당도 많이 늘어나고, 아까 보셨죠? 이거 뭐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데 한 점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네이버 1억 4천, 삼성전자 2억이야 2억. 10년 동안 2억 올랐다는 얘기는 예금을 그냥 정기 예금 들어도 안 나온 그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현대차 1.2억. 이 말이 됩니까?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지수도 4천, 5천 가는 거 아닙니까? 19일 날 뭐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6대 6으로 만나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를 반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하면은 뭐 사모펀드가 뭐 다 가져간다, 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데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자꾸 그런 걸로 호도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진짜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모르는 사람들. 아시겠죠? 이번에 만약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이렇게 단타 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단타 막 치는 애들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외국인들 있습니다. 유럽 애들은 다 중장기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도 일부 있고, 사우디 같은데 유럽 중동 자금들도 있고, 애들은 좀 장기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당 성향도 올려주고 이렇게 충실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단타 자금들은 나가고 중장기 자금들이 투입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런 나라로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시작이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죠. 하지만 요게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항상 위험과 기회가 다시 있어요. 위험만 보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의 땅. 이 기회를 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충분히 위기를 즐기는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삼으면 이런 기회에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평범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져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IMF, 뭐 카드 대란, 뭐 이런 거 터지잖아요. 요럴 때 이제 이런 저점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봤던 사람들, 긍정적으로 부동산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예, 새롭게 변화되는 거 요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박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대북주도 뭐 제 생각에는 내년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뭐 정권도 바뀐다 그러면 대북 정책이 또 바뀔 것 같고 또 트럼프도 그렇게 좀 북한 쪽을 또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수혜를 받겠죠. 정책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예,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렇게 내년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다면 또 많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장을 벌써부터 좀 준비하고 있는데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8283-5540 이쪽으로 신청한다.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이거는 멤버십으로만 운영합니다. 무료방을 하질 않아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무료방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텔레그램 무료방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무료라고 해서 주필승 무료방 이런 것들 많이 생기는데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1년 단위로 절대 받지 않아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금액도 오픈하고 22%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사기하는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소통방을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에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좀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한다면 연말 연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면 그렇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화장품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반도체도 지금 너무 바닥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데 많이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한 종목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뭐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소형주, 뭐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트렌드가 잠깐 반짝반짝 하는 거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테마주들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먹었다 깨졌다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돈에다가 1억, 2억씩 못 넣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몰빵 5억씩 못 넣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뭐 재미삼아 할 정도는 되지만 거기에 목숨 건다라는 거는 그건 크진 않은 겁니다. 패가 망신당함. 그래서 천천히 미래를 준비하고 연말 연초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